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대단히 좋지 않은 시장이다. 마치 예전에 아마 좀 한 40대만 넘어가신 분이라고 그러면 예전 외환위기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하고도 거의 이렇게 조금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게 그때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항상 그 머리에 염색을 하고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국민 앞에 나섰는데 그때 이제 아들 김현철 이제 국정 개입 논란으로 해서 사과하는 그 장면에서요. 백발이 이렇게 성성한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대통령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제 쪽으로 한보 사태라든가 기아 사태라든가 이런 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외국 자본들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외환위기가 왔는데요. 이번 경우는 이제 대통령 리더십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무너졌다. 그때하고 비슷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제는 그때보다는 우리가 규모도 크고 질적으로도 많이 좋아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하나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가요. 환율이 오늘 그건 한 20원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4원 50전이니까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되기는 했지만요. 오늘 환율 추이만 놓고 봤을 때는 외환위기 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외환 보유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는 그러지만요. 지금 경제 상황을 우리가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증시는 지표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또 지표를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들으시고 나면 시장에 대한 어떤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02%, 240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43%, 66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지수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닌데요. 분위기가 대단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전광판 보시면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HBM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약간 플러스가 나면서요. 지수 방어를 상당히 해준 셈이지만 전체 시장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대단히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거래 대금 시장의 그 힘을 보여주는 또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거래 대금 보면요. 거래소가 6조 1000억입니다. 대단히 좋지 않죠. 5조까지도 이렇게 갔던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었는데요. 오늘 6조 1000억이라는 것도 어제 6조 4천억, 그제 6조 7천억. 그래서 연 3일 지금 6조 단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강세장이 한 15조라고 봤을 때 대단히 좋지 않은 거의 거래가 끊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비슷하네요. 6조 1000억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거래 대금이나 이런 쪽이 대단히 좋지 않은 증시가 활기를 잃어버린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프도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요 위에 상단 추세선, 요 저항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다. 요거를 뚫기에는 지금 시장 여러 가지 여건이 증시 지표들이 대단히 좋지 않다. 요거를 뚫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눈에 띄는 거가요. 거래량이 이렇게 대폭 줄었죠. 그러죠. 이렇게 좀 거래량이 좀 됐을 때보다 지금 한 절반 수준입니다. 6조니까요. 평균적으로 한 10조는 그래도 넘어가는데 지금 6조는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가장 중요한 게 거래 대금입니다. 이게 시장의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요 거래 대금 수준에서는 시장을 이렇게 돌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매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최근에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외국인 자금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꾸준히 돈들이 나가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수급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아침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오장 들어서 살짝 이렇게 돌리기는 했죠. 요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BM 관련해서 그런 쪽에서 살짝 이렇게 돌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오후에 환율 좀 이렇게 정부에서 방어한 것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만 해도 20원 가까이 환율이 올랐었어요. 그랬다가 많이 회복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좀 불안한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2,100억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1,5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개인들이 그나마 바닥권에서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요. 전체 시장 규모 대비했을 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사줬다.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1,700억 매도 우위, 기관이 1,100억 매도 우위입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은 오늘 또 매도 우위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목별 수급을 이렇게 잠깐 보고 가면은요. 오늘 외국인들이요. 삼성전자를 59,000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97,000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볼만한 게요. 삼성전자 매도 규모가 많이 줄었죠. 하루에 이렇게 몇백만 주씩 이렇게 팔던 것에서 오늘은 거의 똔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0.1% 정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5% 올랐으니까 꽤 오른 셈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종목 얘기할 때 조금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어쨌든 전체 시장은 오늘 대단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고객 예탁금이 50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며칠간 이렇게 살짝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50조는 유지가 됐죠. 한 3개월 보면 이렇게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나마 50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 많이 올라갈 때는 한 59조까지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한 번이 성격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바로 빠져나간 돈이긴 하지만요. 지금은 50조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는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5조 8천억이거든요. 17조, 18조 이렇게 되던 것에 비하면 한 2, 3조 정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용 아신 분들 최근에 손해를 많이 보고 아마 손절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수금은 여전히 9,100억이니까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주식형 수익증권은 125조입니다.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펀드 이쪽으로는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펀드 쪽이라고 그러면 대형 주들 중심으로 좀 중장기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그쪽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돈들이 꾸준히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요게 지금 다우 그래프입니다. 어제 살짝 브루스가 나기는 했지만 그림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죠. 이렇게 봐도 이렇게 상승 추세가 완연하게 이렇게 꺾였습니다. 최근 며칠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우가 가장 하락폭이 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고 나서 양봉들이 지금 한 4일째 이렇게 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요 음봉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 음봉 안에서 이 음봉 품 안에서 지금 양봉들이 자잘하게 이렇게 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요 음봉에다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된다. 이 음봉을 굳이 해석한다고 그러면요. 요날 아침부터 종가까지 시장의 주 세력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는 경우는요, 특히 이 음봉 크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는 굉장히 큰 음봉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음봉을 극복할 방법은요, 이 음봉보다 더 큰 양봉이 나주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좀 양봉은 좀 자잘하죠.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입니다. 이 음봉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될 텐데 미국 시장도 지금 워낙 좀 과열됐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에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나스닥도 보면은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도 비슷하죠. 길쭉하게 음봉이 나고 나서 양봉이 여러 차례 나기는 했지만 그 음봉 품 안에 갇힌 그런 양봉들이다. 음봉의 의미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 오늘 1.8%인데요. 일본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토요타가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이제 미국 시장에 전기차 이쪽 관련해서 진출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토요타 영향이 좀 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만 플러스 0.1 위든 아래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죠. 그한 3개월째 이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보다는 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 마이너스 0.1%, 프랑스 플러스 0.1이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나 조정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해가 플러스 0.09, 항생 마이너스 0.01, 급등 후에 하락을 겪고 나서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주요 종목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판에 보이는 게 오늘 시간 후에 지금 거래되는 가격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 0.2%, 0.3% 정도 상당히 많이 빠진 셈입니다. 오늘 그 나스닥 선물도 한 0.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밤 또 미국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미국 빅테크 주식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아닌가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는 이제 테슬라도 이 HBM 관심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오늘 주가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지금 금년 그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요, SK 하이닉스가 한 25조 정도, 삼성전자가 한 35조 정도 그렇게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졌죠. 한 10조 차이가 나는데요. 금년 4분기만 이렇게 추정치 나오는 걸 보면요, SK 하이닉스가 한 8조, 삼성전자가 한 9조, 4분기만 넣고 보면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근데 또 그 안에서도 이제 또 따져보면 반도체만 넣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제 앞질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얘기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내년에는 이것도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제 이게 이제 HBM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한 40%가 HBM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2.5% 올라준 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요, 그래프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거든요. 7월 달에 24만 원에 비하면 지금 17만 원이니까요. 그건 한 20% 정도 다운이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금년 4분기도 그렇고 내년에도 SK 하이닉스는 그런 대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CJ 대한통운 관련해서요. 오늘 뉴스가 큰 게 터졌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알리하고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 요게 이제 지금 시장 그 국내 그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지금 쿠팡하고 네이버가 거의 양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 점유율 그 순위를 보면요. 쿠팡이 1위, 알리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가, 그 다음에 테무, G마켓이 이번에 이제 합작을 하는 G마켓이 한 5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위인 알리하고 5위인 G마켓이 합작을 한다고 그러면 쿠팡이나 네이버하고도 이렇게 조금 경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왜 얘기가 되냐고 그러면요. 알리 물량의 한 80%를 지금 CJ 대한통운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G마켓하고도 상당히 업무 이렇게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합작법인 얘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이 가장 수혜가 클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합작을 한다고 그러면 2위하고 5위가 이렇게 합작한다고 그러면 쿠팡에도 어느 정도는 맞설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아마 그것 때문에 CJ 대한통운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좀 저지를 하면서요. 오늘 5% 올랐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오른 거거든요. CJ 대한통운이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기금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 같아요. 예전에도 연기금들이 사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이번에도 연기금이 근 한 달간 이렇게 바닥권에서 티 안 나게 꾸준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오늘 큰 호재가 터졌지만 실적 대단히 좋습니다. 작년 DB에서도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실적 면에서도 흠이 없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최근 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적당해 보이는 업종이 조선업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가장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3년치 지금 수주가 다 받아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금년 내년이 슈퍼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 25년 되면은 이제 폐차 처분한다고 그래요. 폐선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도 좀 기대가 된다. 3년 수주 다 받아놨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요. 그런 또 슈퍼사이클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업종은 대충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삼성중공업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덜 올랐어요. 최근에 조정이 좀 깊었고요. 근데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완만하게 오르기는 하고 있지만 가격이 그렇게 부담이 없죠. 이 추세선에서는 이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항상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은 다 비슷한데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관련해서 제일 윗단이 이제 정몽준 회장이 있고 그 밑에 현대가 있고요. 현대 밑에 한국조선해양 중간 지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그 밑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그 다음에 저희 목포에 있는 삼호중공업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쪽 이제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렇고 현대중공업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영업 규모도요.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보면 조선해양 같은 게 한 9,300억, 삼성중공업이 한 3,200억 좀 차이가 나죠. 하나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80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13년 만에 이제 흑자를 보였다. 여기 이제 의미가 있죠. 하나모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선업종은 제가 보기엔 다 비슷하지만 지금 한국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나마 삼성중공업이 가격 면에서 조금 덜 오른 셈이다. 실적이나 또는 주어지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친환경 LNG선 관련해서 요게 지금 우리 그 한국 그 조선 회사들이요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제 그 요소라고 그러면 2050년까지 유럽의 모든 그 선박들은 탄소 운행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50년까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일반 그러니까 가솔린 이런 선박이 운행을 할 수 있지만 2050년 가면 이제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 10년 조금 더 남았죠. 어쨌든 요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한 80%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또 방산 분야 쪽에서도 저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런 전화까지도 오고 그랬었는데요. MRO라고 그래서 함정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요건데요. 우리하고 일본 정도가 이걸 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수주가 제가 듣기로는 한 10조 정도 규모가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번에 아마 호주 그 10조 원 규모 신형 호위함 수주전 여기에서 일본 업체가 우리를 누르고 이제 따갔는데요. 그때는 현대하고 한화가 굉장히 그 경쟁하면서 협조 관계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탈락을 했다 그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2026년에 가면 캐나다 그 순찰 잠수함이라고 그럽니다. 잠수함이라는 게 단가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 규모가 한 70조라고 그러는데 요 70조 수주를 앞두고는 한화하고 현대미포가 협조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라고 해도 한 1년 조금 더 남은 기간이니까요. 앞으로 요게 이제 또 상당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들도 조선업종에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듭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전 비주원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오늘이 이제 1,800원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시장 그 분위기를 따라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전 비주원은 수급 면에서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하루도 빼지 않고 만주에서 한 3만 주 정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수급 면에서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연기금이라든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 개인들 신용은 거의 한 절반 털렸습니다. 굉장히 개인들이 신용으로 많이들 사가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한 80만 주에서 40만 주대까지 이렇게 털렸기 때문에 급매물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종목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급에서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프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최근 시장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다들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존 비존만의 악재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내년 초면은 이제 결정이 날 텐데요.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주가를 보면 요게 그 인터넷 은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은 워낙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또 한 2.8%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날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뚝심 있게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JLK 뇌질환 관련해서 인공지능, 의료용 인공지능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저점은 조금씩 이렇게 높이는 모습이죠. 그러죠? 이렇게 저점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습이 나쁘지 않다. 전체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이렇게 좀 저점을 높이고 있다. 성장성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덴티움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이것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이 가격대는 지금은 좀 부담 없이 들어가 볼 만한 가격대다. 실적 면에서 특히 중국 관련해서 이상 없이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이때 14만 원인데 지금 6만 원이니까요. 2배 이상 빠진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하락이 좀 이렇게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빠질 때마다 조금씩 주워 담아도 되는 종목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다. 예전 이제 아마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외환위기 때 1997년 그때 아마 그 외환위기 트리거가 됐던 게 그 전에 이게 전조 증상이 있었죠. 김현철 그 국정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YS가 거의 그 백발 상태로 TV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사과 방송을 하고 있던 그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대통령 그 권위가 무너지면서 리더십이 실종이 되고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게 이제 경제 쪽으로 파급이 됐었죠. 환보그룹, 그다음에 기아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이번은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경제 규모도 그렇고 또 질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달러도 많이 지금 비축해 놓고 있죠. 4천억 달러 넘게 이렇게 비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곳간이 비었다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다르다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환율이 그래도 우리 그 경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봤을 때요. 오늘 아마 장중에 환율 변동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17원 플러스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정도는 옛날 외환위기 때 그때하고 비슷하거든요. 하루에 17원 올라가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종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도 11원이에요. 아마 당국에서 좀 개입을 한 것 같다 생각은 되지만요. 외환위기 때도 당국에서 개입을 하다가 그런 그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외환위기를 당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싶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환율 쪽은 조금 면밀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이거를 보면 우리 지금 정치적인 위기가 경제 위기로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한 17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2원인데 이 12원이라는 것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보면서 시장을 보자. 어쨌든 전체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다. 느낌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